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장순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의미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처음 프로젝트를 할 때 저 조감도를 받았어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고 현재는 이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실사 사진인데요. 실제 기획은 108층 건물 옆에 쌍둥이 빌딩처럼 80층짜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초기엔 155층 계획이었네요. 해운대 관광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PF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한 6조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비즈니스를 수주하고 나서 전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이곳의 전체 스페이스의 이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백 개, 거의 1000개가량의 이름을 만들고 검토하면서 어떤 이름을 만들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설득이 계속 실패했었고 계속 제 책상 앞에는 저 구글 어스로 찍었던 저 지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선을 그려 놓은 부분이 이 공사장 펜스가 위치했던 구획이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서 일과를 시작을 했죠. 이곳은 대한민국의 0.0001%의 럭셔리 스페이스로 기획이 된 장소입니다. 럭셔리에는 굳이 수식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컨셉은 그냥 럭셔리로 잡고. 근데 이곳을 이제 이름을 만드는데 저 그림을 보다가 어떤 다른 팀의 디자이너가 다이아몬드네요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작업에 계속 몰두했던 저와 저희 팀원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도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는 저 그림 한 장 이미지를 보면서 다이아몬드의 형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석의 단위, 최고급의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무엇이고 최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고 구매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단위를 무엇인지 등등 그 키워드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단위는 캐럿이잖아요. 그 캐럿이라는 단위를 금은방이나 이런 분들이 캐럿을 CT로 약자로 쓰는 패턴을 알게 됐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지는 곳, 그래서 L이라는 이니셜을 따서 L과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단위 CT, 캐럿을 더해서 LCT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마 굳이 LCT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브랜드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미지에서부터 어떤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보통 기획을 하게 되면 고정관념은 뭐냐면 어떤 전략적인 워딩, 그 랭귀지에 집착을 해서 예를 들면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미지네이션 이런 단어를 갖고 거기서부터 기획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기획 방법도 있겠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미장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떤 사진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에서부터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시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은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검색을 하는 생활 패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 VIP를 대상으로 한 선물을 기획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티켓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을 찍는 패턴이라든가. 남성들은 보통 여성과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옷도 아내가 사주거나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자라왔죠. 남성들일수록 저런 식의 해시태그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진에 있는 사진, 오늘의 사진, 손 이렇게 쓰는 거죠. 티켓 이렇게 쓰는 거죠. 오른쪽 그 사진에서 보듯이 네일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나와 있고 그냥 맨 왼쪽에 있는 단지 티켓 2장을 찍은 흑백 사진에 대비해서 보다 풍성한 정보가 들어있죠. 가운데는 자동차 안에서 티켓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 관리된 네일 아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정보의 나열이라든가 밑에 해시 글을 써놓은 걸 보면 Looking for one Escape Friday ticket 여기에는 Friday라고 하는 정보를 또 넣고 있습니다. 이게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놀러가는 어떤 생활 패턴들을 여기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일단 구찌로 추정되는 시계를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샤넬이라는 워딩을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저 책에 있는 워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성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 보면서 우리 여성 VIP 고객에게 티켓을 많이 구매하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 해주는 게 좋을까를 관찰했을 때 보통 티켓을 이렇게 찍은 여성들이 내일 자기 관리받은 상태를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네일 아트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같이 지급하자라고 하는 아이템을 기획한 적이 있죠. 물론 기획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의 결정권자는 50대 남성이었고요.
보통 이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여성들이 많이 지지했던 이런 패턴들은 지금 구글링을 하더라도 티켓을 찍는 사진들이 다양한 네일 아트와 함께 보여준다는 이런 사진을 검토하면 보다 많은 지지 팩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또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게 기획을 새로운 정보와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가장 쉬운 단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실천이 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 중고차를 팔 때 중고차 벼룩시장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얼마 안 탔고요. 타이어 새 걸 교체했고요. 엔진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게 대부분 자동차를 팔 때 연식이 얼마고 몇 킬로 탔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팔립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자동차를 지프라는 모델이었는데 이 자동차를 자동차 매매 코너에 있었던 광고를 빼서 구인구직 코너로 옮기고 카피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설 사업을 시작하세요. 플러를 장착할 수 있는 최신형 지프입니다. 제설 사업을 하세요. 네가 사장이 되라 라는 거죠. 이 차는 앞에서 메시지하고 비교하면 이건 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건 내 관점이에요. 근데 이 차를 누가 살 수 있을까를 상대의 관점에서 카피를 다시 기획을 하면 당시에 이 광고가 나왔을 때의 시점이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지고 이후에 다량 실직 사태가 나왔을 때 많은 50대 가장들이 다 길거리 내몰린 거죠. 퇴직금 받고. 근데 큰 조직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R&R만 담당하던 사람들은 새로 창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기획을 할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창업 아이템을 던져준 거죠. 무슨 창업을 해야 되나? 취업을 못하니까요. 그 50대 넘어서. 제설 사업을 이 차 한 대를 사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준 거죠. 바로 다음날 팔립니다. 이건 바로 상대 입장에서 이 차를 자동차의 스펙을 강조한 광고가 아니라 상대가 이 차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입장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기획을 하면 실제 미국의 어떤 대학생들이 인도 문바이 여성들을 관찰하고 나서 너무 불쌍한 거죠. 여름에 저 그림자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해가 거의 정오 가운데 떠 있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고. 그러면 엄청 뜨거운 시간대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오른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죠. 그리고 왼손은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있습니다. 물을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인터뷰를 해보니 저 여성은 대부분 동네 사는 여성들이 2시간을 걸어서 물을 뜨러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 남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물을 파줘야겠다라고 기획을 하죠. 그래서 동네에서 펀딩을 해갖고 동네마다 가까운 데 우물을 파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쓰지 않을까? 대부분 우물을 기르러 가는 여성들은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2시간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남성들은 저런 광경을 관찰하지 않았던 거죠.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카스트가 있습니다. 부에 대한 카스트, 수백 개의 카스트가 있는 나라죠. 아무튼 그런 데에다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 관계에서 보면 여성은 힘이 약한 남성 우월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어렵고, 그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기르러 가는 2시간만큼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인데, 백인 놈들이 와서 갑자기 집 밖에 해방의 시간을 줄여주는 우물을 만들고 나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기획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 3시간 밖에 우물을 더 현대식 우물을 파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이 창의, 창조,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다. 바로 기획이라는 게 해줘야 될 역할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 시장에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고정관념, 오늘 일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러면 이거밖에 안 돼. 더 이상 안 돼. 다 해봤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모든 새로운 기획을 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오늘의 이 동일성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획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획자가 가져야 될 근본적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그 태도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자 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 그런 어떤 신념으로 이어지는 태도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장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